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벌써 전 세계가 이곳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의 무기가 다 그곳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무기 이외에 수많은 그런 그 막대한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를 보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젤렌스키와 푸틴을 사이에다 두고 젤렌스키만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세계는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 자유세계의 현안, 당장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휴전입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을 내야 한다. 그리고 휴전이 단지 휴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휴전이 성립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한 치의 땅도 더 뺏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 더 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참 묘하게도 전쟁은 승리할 때까지 계속하고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전쟁을 멈추고 싶다고 하지 않는, 바로 이 전쟁 승리를 고집하는 쪽이 오히려 우리가 약한 나라로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푸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끌고 갈 거다. 러시아가 항복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이 우크라이나는 틀림없이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휴전이다 그랬는데, 이 휴전을 추구하는 그 휴전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가? 젤렌스키가 이렇게 뒤로 낮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휴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테니까 우리한테 끝까지 지원해라. 이게 젤렌스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휴전을 추구하는데 앞에 나선 것은 미국이 중국을 내세워서, 그래서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내세워서 중국이 러시아와 휴전을 추진하는 이런 형태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까, 시도는 이미 했다고 할까, 이렇습니다. 그 출발이 언제냐 하면은 2023년 2월로 돌아갑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3년 2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최종 발표까지 다 나왔고, 중국에 가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미리 발표가 돼 있었는데 그 직전인 2월 2일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본토의 영공을 침입하는 그런 도발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도발을 할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3년 6월에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 한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미국 정찰풍선 그거 이야기하니까 시진핑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더라 하면서 시진핑 보고 독재자,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독재자 보고 독재자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군부의 반발이냐,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데서 무슨 작전을 쓴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겁니다. 어떻든 2023년 2월에 이 휴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중국과의 대탕트가 됐든 어떻든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미국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은 일단 취소, 연기를 했고, 그리고 4개월 정도 후에 결국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은 2월 24일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대화로 휴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3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시진핑이 밝힌 게 평화회담을 해라 그랬더니 푸틴도 나도 조속히 평화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9일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면 2023년 연말에 이러한 중국의 중재로 평화협상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2023년 6월 19일에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 후에 6월 21일 런던에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겠다, 블링컨의 면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중국을 차단, 배제하는, 디커플링 하는 데서 디리스킹, 탈위험, 그리고 이제 다양화로 가는 이쪽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대결이 아닌 경쟁의 관계로 간다, 이제 이런 데까지 나왔고, 같은 6월 21일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재건회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논의할 일이다. 결국 휴전을 전제로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이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끝나는 것일까 싶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는 것 세계 누구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휴전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휴전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전투가 더 치열하기 마련이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각자의 입장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다,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유세계에서 무장 반란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단지 무장 반란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설이라고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6월 23일에 밝힌 것이 이겁니다.
러시아 국방부에게 러시아 용병이 공격을 당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던 자기네들 후방 캠프를 러시아 국방부가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2천여 명 용병이 사망했다. 2천여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대략 2만 5천 명 정도의 용병이 모스크바로 정의의 행진을 시작했다. 이 바그너 그룹에서 주장하기에는 정의의 행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장 반란이라고 하지를 않고. 그런데 이들이 옮겨간 그 경로를 보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로스토프 나도누, 이게 모스크바에서 한 1,000km 떨어진 저 남쪽입니다. 거기에서 점점점 위로 모스크바를 향해서 보로네시를 거쳐서 모스크바 200km 앞인 옐레츠, 여기까지 오고는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프리고진 스스로, 이 바그너 그룹의 리더인 프리고진 스스로 한 이야기처럼 자기들은 러시아인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명살상이 없었다. 무장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평화적인 공격이 없는 그런 반란이었는가? 사실 나와 있는 것은 화재 사건 그 정도밖에는 제대로 그 치열한 그런 전투가 있었다 하는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6월 23일인데 6월 24일의 움직임을 봅시다. 러시아의 푸틴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프리고진하고 협상을 한다 하는 것을 푸틴과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게 푸틴이 협상을 하라고 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밖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던 간에 푸틴이 루카셴코가 협상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에게 지금의 이동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무장반란이 아니고 정의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벨라루스 대통령은 프리고진하고 20여 년 친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든 23일에 출발을 해서 24일에 프리고진이 지금 모스크바를 향하고 있다고 서방 세계에서 다 이야기하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을 중단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이 옐레츠라고 하는 모스크바 200km 떨어진 곳에서 중단을 하고 철수하겠다고 하더니 벨라루스로 간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하루 안에 이런 식으로 순순히 끝나는 무장 반란, 또 자기들 말로는 정의의 행진 그러는데, 또 여기에 이어서 러시아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는 바그너 그룹의 영웅적인 행동을 존중한다. 그래서 프리고진은 물론이고 이번에 이 정의의 행진에 참가했던 용병들 처벌하지 않겠다. 그뿐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이번 중재 노력을 해줘서 감사하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도 무장반란은 끝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이 어떤 존재냐? 우크라이나 바흐무트를 점령하는데 혁혁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용병이고,
이런 막강 바그너 용병이 무장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24시간 이내에 자진 소멸해버린 겁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이제 소위 무장반란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다 하고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자, 푸틴은 이제 통제력을 상실했다.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혹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러시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푸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 말만 들어라 하고 나섰습니다. F-16, 그 다음에 에이테크임스, 이걸 우크라이나로 보내라. 그런데 젤렌스키의 말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토를 지키는데 무기 정도는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 빨리 신속하게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정부에서도 이번 그 7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에 가입시킨다 하는 거 확답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나토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동 개입이 돼버립니다. 나토가 통째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게 돼버린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원할지 몰라도 나토 측에서, 이 자유세계 측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G7 국가들 쪽에서는 이거 무기 달라는 거, 돈 달라는 거, 이거는 주자. 그러나 나토 가입은 실제로 휴전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미루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세계에서는 푸틴이 통제력을 잃었다. 러시아는 이제 무리다. 저거 만만하다. 하는 젤렌스키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라는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무기 주고 돈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협력국들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지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현재 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걸쳐 있는 게 벨라루스입니다. 그러니 벨라루스가 이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발트해 국가들하고 사이에 마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라루스와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로 전술핵을 옮겨 놓는다 하니까 이 나토 쪽에서 나토 경계선에 이제 그 러시아의 핵이 오게 됐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라트비아가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이렇게 국경선을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이번 그 7월 11일, 12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그게 또 벨라루스하고 국경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빌뉴스라는 도시는 벨라루스 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 이제 요 벨라루스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3년 3월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전술핵 배치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로 찾아가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마도 7월 7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무기를 인도할 거다, 넘겨줄 거다. 이제 그때부터 넘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7월 7일, 8일이냐. 이 벨라루스에 7월 11일, 12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넘기는 거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7월이라고 하더니 6월 13일에 벨라루스 대통령 이야기가 방송에 나와서 러시아의 무기, 폭탄 이런 것들 이미 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아니 벌써 다 받았느냐 하니까 다는 아니고 이미 받은 게 좀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받을 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핵이 있다. 이제 이게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그러니 벨라루스로 전술핵이 이동을 했으니까 나토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전술핵이 이 나토의 경계선에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토 정상회의가 7월 11일, 12일에 하는 이 빌뉴스에서 하는 나토 정상회의는 결국 벨라루스의 전술핵 코앞에서 거기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질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이 경계선에 있는 바로 폴란드, 벨라루스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이 폴란드가 지금 아주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번에 벨라루스로 이제 용병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그너 그룹이 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있다가 러시아 국방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래, 어떻게 옮겨갔나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용병이 러시아로 빠져나갑니다, 일단. 일단 빠져나갔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용병이 나갔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용병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비워줬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 와갖고 러시아에서 지금 앞에서 봤듯이 차근차근 북쪽으로 옮겨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옮겨간 다음에 벨라루스로 이 프리고진이 전체 지도자고 창립자고 하니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갔다. 그러니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땅을 거쳐서 벨라루스로 갔다. 자꾸 모스크바를 향해서 북진했다고 하는데 벨라루스 가려고 해도 결국 이 코스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왜 벨라루스로 갔을까 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왜 몰래 가지 않고
이게 반란이다 뭐다 하면서 그 시간대별로 생중계를 하면서 갖는가? 이 자체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걱정은 많이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지금 휴전 이야기가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혹시 휴전을 앞두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그리고 저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던 젤렌스키를 잡겠다는 것인가? 즉 키이우를 공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벨라루스에서 봤을 때 빌뉴스도 이렇게 가깝게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도 벨라루스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지도를 보면서 감안해야 하는 겁니다. 키이우를 공격할 수도 있다. 저 나토 정상회의의 긴장감을 계속 높여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쟁터는 우크라이나에서 저 남쪽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북쪽인 키이우를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이렇게 갔을까? 러시아에 반란을 일으켰다고까지 하면서 갔으니까 이 프리고진의 행동에 대해서 러시아가 책임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고 그래서 이 사실은 벨라루스의 핵 운용팀이 바그너 그룹인가 하는 의문을 하나 제기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익일까? 이거 책임면 비용으로 딱 좋다. 만일 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 철수했다. 그러면 러시아는 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전부 다 나가버렸다. 이러면 러시아는 또 깨끗하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에서 핵을 운용하고 키이우를 공격한 게 용병이다. 이렇게 되면 벨라루스에 책임 없고 러시아에 책임이 없고 그저 용병이 한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 잘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 바그너 그룹을 공식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빼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 용병이 2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또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서 이제 러시아에서 활동은 없다. 그러면 러시아에 바그너 용병은 없다고 해도 될 겁니다. 마침 푸틴이 이 사건을 기회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푸틴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은 러시아 군대의 전쟁이고 러시아 국민의 전쟁이다. 1000년 러시아를 지키기 위한 애국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빈말이 아니다 싶은 것이 2023년 6월 22일에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이게 심상치 않다 하는 겁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이야기가 6월 22일 현재 러시아 군 내에서 지금 예비군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6월 22일 현재 11만 4천 명 이렇게 모집이 됐고 의용군도 5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계약으로서 군복무 계약으로서 이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강조하는 게
6월입니다. 6월 말. 왜 6월 말을 강조하는지 6월 말까지 충분한 예비 병력을 구성하는 그 신병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국방부는 또 별도 성명을 내서 의용군단 20군데 이상이 국방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바그너 그룹 용병은 이제 없고, 국방장관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군 조직도 바꿨는데 1전차군과 20전차군 이래서 5개 연대를 추가했다. 그의 말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22일의 이야기입니다. 6월 말까지 예비 병력 형성을 위한 노력이 완료될 것이고 군단 구성 계획도 바로 그쯤 완료될 것이다. 지금 6월 말을 기준으로 뭔가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 푸틴은 애국전쟁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휴전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러시아를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 그 자유세계에서는 이념에서, 정신에서 러시아에게 지면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